자, 오늘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중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해군과 공군력을 이란 코앞에 집결시켰습니다. 딱 열을 준다라고 공개 경고도 보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to make a meaningful deal. Otherwise, bad things happen. You can't have peace in the Middle East if they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ve been told that very strongly.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And you said today 10 days. Given them a deadline firm to make a deal? I would think that would be enough time, 10, 15 days, pretty much maximum. 딱 10일 준다. 최대 15일 지나지 않을 거야. 그 뒤에는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이란의 나쁜 일 아마 이 얘기 같습니다. 자, 차 교수님. 예. 지금 하루 사이에 F-35, F-22 스텔스, 미 공군 최신의 전투기 50대가 그리고 해군 항모 전단이 중동 지역에 급파가 됐습니다. 이란의 나쁜 일 이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쟁이 거의 임박한 것이 아닐까. 전쟁이 임박했다. 예. 그 조짐으로는요. 첫 번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명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열렸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의 핵 협정이 한 발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이란에 대해서 명백한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이란 해역 주변에 군사력을 빌드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네. 아까 방금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 해역 주변에 미국의 군사력이 정말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로 최대의 병력이 지금 이렇게 증강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달콤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라는 핵시설에 미국이 정밀 스트라이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시설을 파괴를 했고 그 때문에 이란이 사실상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국내 정치력에 있어서 장악력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는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라도 아마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외형적 명분은 지금 핵 개발 저지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마 호메이니 정권,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끝장내면서 이 이란에게 민주주의를 갖다 준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해서 예. 이걸 통해서 11월 중간선거까지 나가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쟁은 사실상 거의 임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전망 차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언론들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F-35, F-22 스텔스 전투기 미군의 전략 자산 수십 대가 지금 배치됐고요. 불과 24시간 동안 50대 이상 이란 코앞으로 지금 급파가 된 상황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과 구축함 3척.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미국의 최신의 중에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라임 링컨 항모 구축함 4척. 여기에도 막강한 공중 타격 전력이 탑재되어 있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국방력과 맞먹는 규모의 병력입니다. 정옥재 변호사님. 다음이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 작전명이 뭐냐? 코피 전략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란의 제한적인 군사 공격. 코피 전략이 뭐냐면 정말 코피예요. 일부 이란의 군사 시설과 정부 기관을 겨냥해서 제한적으로 정밀한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피 전략, 블러디 노즈. 이 코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피 정말 많이 나면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심각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싸우잖아요. 코피 먼저 나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밀 타격해가지고 쉽게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미국으로 잡혀갔잖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쿠피력 아닌가?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차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란은 뭐가 있느냐? 시위가 있었잖아요. 다소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시위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는지 수만 명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위가 어떻게 발발했는가? 상인들로부터 시위가 발발했잖아요. 예. 환율이 급등을 하고 경제가 못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도 그렇게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라고 한 게 인도주의적인 명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넷가시 같이 핵을 보유한 나라가 이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더군다나 하메네이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80대 중반 정도 됐고 경제는 아주 그냥 폭망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에 조금만 제재를 가하면 조금만 그 조치를 갖다 취하면은 아마 그 이란이 그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발한다라면 이 여파는 전 세계로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피 전략. 일단 군사시설과 정보기관에 다 겨냥해가지고 특정해서 거기를 때린다라는 거지만 이 코피도 많이 흘리면 정말 치명상이 되는 거거든요. 성치문 부회장님. 예.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전면전까지 간다면은 뭐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제 지표들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전원이 감돌고 있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정말 전면전까지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한적 타격 뭐 이 정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10일 기한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란이 실질적으로 굴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면전의 가능성까지 전부 염두에 두고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는 당연히 저는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전 압박 카드로 쓰고 있을 가능성. 코피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거기에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이 시아파의 종주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런 코피 웬만큼 살짝 때려서는 코피가 안 나는 나라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란이 그만큼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 그렇죠. 있었던 압박에서도 또 이란이 좀 약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 국가에서 이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협상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갖고 있는 영순위 전략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